안녕하십니까, 최정일입니다. 오늘은 7월 1일 목요일이고요. 오늘 시장은 14포인트 하락한 3282포인트, 거래량은 11억 주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월 초장세, 분기 초장세 해가지고 상승세 기대했는데요. 기대와 정반대로 갔습니다. 제 예측 완전히 거꾸로 갔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펀드 자금이 6월달에 전혀 안 들어온 모양이에요. 4월달 같은 분기초장세, 1월달 같은 분기초장세도 기대했었는데 전혀 유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완전히 잘못 봤습니다. 오늘 투자자별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12,600 매수했고요. 외국인이 4,000 매도, 기관이 8,300 매도했어요. 오늘 펀드 자금 가지고 금융투자가 좀 매수할 걸로 기대했었는데 5,800 오히려 팔아버렸어요. 이만큼 사도 시원찮은데 팔아버렸어요. 연기금이 얘네들은 왜 펀드와 관계도 없는 애들이 왜 팝니까? 이렇게 살 때는 찔끔찔끔 뭐 200, 300, 400 사놓고는 팔 때는 그냥 이렇게 팔아버립니다. 오늘 장세 하락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파란 게 많아요. 삼성, SDI, 현대차, 플러스가 났고요. 8% 하락한 게 SK이노베이션이에요. 그러니까 26,000원 하락했습니까? 이 정도면은 올라갈 때 8,000원, 만원 크게 오르고 찌끔찌끔 빠지다가 이 정도 빠진 거는 추세를 이탈했다고 봐야 되겠죠? 뭔 일인지 모르겠네요. NC소프트 플러스가 냈고요. 넷마음을 상승세 보여줬고 뭐 크게 눈에 띄는 종목은 없어 보입니다. 네. 뭐 눈에 익은 종목들은 아닌 것 같아요. 제약주들 몇 개 눈에 띄는 것 같고요. 거래량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EID가 2억 주인가요? 11억 주 중에서 2억 주 빼고 나면 실제 거래량 한 9억 주 이렇게 봐야 됩니까? 거래량 상위 랭킹들 보면 1,000원 이하짜리, 만원 이하짜리 종목들이 줄을 이루고 있죠. 역시 개인들에 의한 장세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해외 차트 보겠습니다. 다우존스부터 봐야 되겠죠? 다우존스인가요? 월봉 차트를 제가 보고 있었군요. 일봉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오늘 밤이죠? 어젯밤이죠? 크게 상승세도 보였고 또 7월 1일 기대감이 컸었어요. 야, 오늘 좀 화끈하게 뜨겠구나 그랬는데 정반대로 아침부터 마이너스 출발하길래 웬일인가 했었어요. 오후에는 돌아설 줄 알았더니 오후에도 안 돌아서고요. 왜 그랬나요? 분기초 없나요? 펀드 자금이 전혀 안 들어왔나요? 나스닥 보겠습니다. 나스닥 뭐 상승세 계속 이어지고 있죠? 전혀 뭐 나빠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좀 경사가 급바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엔 좀 더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다 봤죠? 주식 차트 봐야 되겠죠? 현대차입니다. 오전에 마이너스 한 1,500원 나오길래 아유 얘까지 왜 빠지나 그랬더니 얘도 오후장이 오히려 거꾸로 현대차는 플러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천만다행이죠. 24만원. 뭐 현대차라도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거래량도 증가해서 괜찮아 보이죠. 오늘은 뭐 대부분 다 빠졌는데 굳이 시황을 해야 되나 하는 무거움,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투자자분도 오늘은 하루 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으네요. 뭐 14포인트 빠져서 퍼센트로는 뭐 0.0 크게 하락은 안 했지만 일단 썩 기분은 안 좋습니다. NC소프트도 플러스 났어요. 1.7%. 뭐 의미는 없죠. 80만원, 뭐 85만원, 90만원 요 사이 움직일로 보여집니다. SK하이닉스 넘버 2 종목이죠. 삼성전자 소폭 하락, NC소프트는 오늘 뭐 2.35면은 주가지수 이탈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대략 12만원, 네, 12만원, 13만원 사이에서 당분 움직이지 않겠나라고 싶어집니다. 이 정도에서 바닥은 지금 저점은 확인된 것 같고요. 요 사이에서 움직일 걸로 보여집니다. LG 디스플레이
이 종목 어제 우리 구독자분이 뭐 3년 전에 3만 원대 매수했다고 그래서 3만 원대가 언제입니까? 3년 전이면 이때 3만 원대인가요? 그래도 8,800원까지 갈 때까지 기다린 대단한 친구가 있군요. 저도 이 종목을 월봉 차트를 처음 보네요. 한때 3만원, 4만원 놀던 종목이군요. 그러다 빠지고 다시 지금 뭐 기다리면 안 가겠습니까? 뭐 3년을 기다렸는데 8,000원대까지 갈 때까지 기다렸는데 회복되겠죠? 당장은 아니더라도 올 겨울 찬바람 불 때 8,800원짜리가 24,000원까지 3배 올랐으니까요. 좀 쉬어가겠죠? 여름엔 좀 쉬었다가 찬바람 불면 또 번전을 챙기지 않겠어요? 이때 보니까 아주 모양이 두 개가 아주 장악형입니다. 장악형. 긴 장대 양선을 덕인 음선이 포기 안고 내려가는 이런 패턴들이죠. 무시무시한 이게 단기 상투확이라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 다음에 096 주변에 주식에 대한 경력이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월봉도 참 안 좋군요. 오늘 하루 만에 빠진 게 지난 한 달 동안 거의 월봉 차트하고 맞먹는 그런 봉 차트였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하루만에 7월 1일 날 하루 만에 빠진 게요. 6월달 한 달 동안 오른 것만큼 오늘 하루 다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 이거 어찌하오리까? 제가 보기에 일봉 차트 오늘 26,000원 하락했잖아요. 이거는 추세를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누가 아주 대놓고 판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한 자전거라면 좋은데 이건 누가 대놓고 팔았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도 시원찮은 판에 이렇게 깨버렸으니까요. 이거는 한 28,000원대 오면 물량을 줄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탈했다고 봐야죠. 대놓고 패버린 겁니다. 21선이라 중간 부분까지는 한번 오겠죠. 28만원대 여기서는 물량을 줄여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이 종목은 제가 7대3 이상으로 올라갈 걸 봤는데 오늘 뭔 일인가요? 무슨 악재가 터졌나요? 근데 개인에 의해서 이렇게 팔지 못하거든요. 기관이 대놓고 팔았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LG전자 뭐 큰 의미가 없죠. 종합주가지수 하락폭에 비해서 LG전자 하락폭이 좀 더 컸다라고 보여지죠. 0.9% 하락이면요.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하여간 시장에 있다가 완전히 아니 거꾸로 간 거에 대해서 허탈이 좀 큽니다. KB금융도 이제 이탈했다고 봐야 되겠죠? 이 정도면 추세 이탈로 봐야 되겠죠? 좀 쉬어갈 것 같아요. 3월 달서부터 7월 초까지 한 달, 두 달, 설 달, 넉 달간 상승세 보였던 국민은행이 이제 4개월 만에 61선 깨고 좀 쉬어가는 모습 보일 것 같습니다. 48,000원. 기아차. 현대차 상승하면서 기아차도 오늘 같이 동반 상승한 것 같습니다. 자동차는 앞으로 좋아질 것 같아요. 좀 쉬었다가 현대차나 기아차나 좋아질 것 같아요. 일본이 지금 죽었거든요. 일본이 지금 전기차로 패러다임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 일본이 지금 어떤 기술적이라든가 이런 연구원 게 좀 많이 딸리나 봐요. 열정이 없나 봐요. 젊은이들이 이렇게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자동차 뭐 혼다라든가 닛산은 이미 탈락했고요. 도요타 혼자 열심히 버티고 있는데 지금 전기차 시대나 수소차에 지금 현대차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현대차는 지금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차가 지금 세계 빅5라고 하더라고요. 아이오닉인가요? 지금 도요타는 세계 10위권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 수소차 패러다임 변하면서 현대차, 이어서 기아차는 살아나겠으나 도요타는 일본차는 지금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일본차가 탈락하게 되면 그 자리에 한국이 메꿔지겠죠? 그럼 현대차, 기아차의 전망은 앞으로 밝다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이겠죠? 4배 정도 상승했으니까요. 좀 쉬었다 간다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여름엔 좀 쉬어야죠. 종합주가지도 계속 아닌데 하는데 계속 올라가서 긴가민가 월초장세 기대했었는데 월초장세 나오지도 않고 분기초도 없고 지금 매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절대로 매수는 아닌 것 같고 있는 거 언제 잘 팔아볼까 아니면 올 여름을 어떻게 견뎌볼까 좀 그런 장소로 일단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월초장세도 안 나오는데 지금 뭐 7월 초순 7월 예를 들어서 그 거래량이 6월달 거래량이 6월 초부터 거래량이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7월 초부터 거래량이 11억 주면 거래량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역시계 곡선이 꺾여버린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7월달, 8월달, 9월달 시장이 앞으로 3개월달이 저는 좀 어렵게 보는데, 어렵게 봤었는데, 차트가 계속 살아나니까 이게 뭔가 라고 판단이 안 섰었죠. 삼성전자입니다. 얘가 이탈하면 주가 지수는 어떻게 되나요? 오늘 같은 날은 한번 올라갔어야 되는데 오늘 삼성전자도 그냥 대놓고 판 것 같습니다. 어제도 어떤 분 만났더니 삼성전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 체크하는 일반 투자자들이 제일 먼저 사는 게 삼성전자인가 봐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시간대 외에는 밖에 나가서 주식 얘기 절대로 안 해요. 우리 증권쟁이들이 그 증권회사 건물 안을 공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공장 밖에 나가면 공장 얘기 안 한다고 그래요. 저도 이 방송할 때 외에는 주식 얘기 나가서 안 합니다. 말하는 순간 그 사람과 나의 관계는 멀어져요. 즉 돈 꿔주고 돈을 거래하는 사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식 얘기는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사람 간의 인간관계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HMM에요. 조만간에 변화가 나올까요? 뭔가 변화를 암시하는 모양이죠. 쉬었다가 올라갈지 조정받고 빠질지 좀 더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61선까지 기다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하나솔루션 외국인 투자자 매수한 종목입니까? 그렇죠? 이때요, 이때 벌써 4월 14일이니까 2달 반 전 얘기거든요. 외국인 매수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3월 10일부터 시황했으니까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무료배군요. 잘 버티고 있죠? 네, 5만원대 고점, 네, 4만원대 저점 이렇게 예상해 보고 싶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또 봐야죠. 추세는 이탈했어요. 그 모양이 차트 모양이 좋아가지고 계속 봤었는데요. 여기 최소한 61선 이탈했을 때는 우리가 추세 붕괴. 61선 너무 심하게 빼버려가지고요. 오늘 SK이노베이션도 이렇게 빼버리고 왜 이렇게 기관들이 뺄 때 이렇게 빼버리죠? 이걸 어떻게 그렇게 예측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팔게도 안 줘버리고 빼버리고요. 그냥 밀려버리네요. 그러니까 계속 팔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거래량도 수반되면서 한 모양새 보니 내일부터는 하면 27만원대까지 반등을 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량 보니까요. 한 27만원 정도고 그 이상 욕심내지 마시고요. 이 정도에서 한번 물량을 좀 줄여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많이 본 겁니다. 20일선까지. 대부분 중간 정도 이렇게 26만원대로 보이는데 26만원, 26만 5천원, 27만원 사이가 아닐까 싶어집니다. 이렇게 급락했으니까요. 당연히 자율반등 주어지겠죠. 또 뭘 볼까요? 중공업주 볼까요? 삼성중공업 보겠습니다. 계속 뭉쳐있죠? 오르지도 못하고 빠지지 못하고 뭉쳐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연말 되고 내년에는 지금보다 뭐 최소한 만원대 이상 올라가 있을 걸로 봐요. 두산중공업 여러분께 제가 32,000원 상향 돌파 후 매수를 권했고요. 지금은 이렇게 추이를 계속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공부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세요. 현대제철이에요. 얘도 좀 상승을 기대했었는데 이때 단기바닥 확인하고 상승 쭉쭉 올라갈 걸 기대했는데 전체 장세 때문에 그럽니까? 어쨌건 고점 낮아지고 저점 낮아지다가 고점 높아졌죠? 저점 소폭 높아졌죠? 이번에도 저점 높아진다면 다시 또 고점 높아지고 57,000원대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그 다음에 LG화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개별 종목 보지 말고요. 그냥 어제처럼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몇 종목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LG화학 장중에 오늘 좀 상승세 보였다가 이게 밀렸군요. 장중에 왜 올랐을까요? 오늘은 뭐 펀드 자금 들어온 건 전혀 뭐 느낌이 없거든요. 금융투자가 그렇게 5천억씩 팔았다는 얘기는 전혀 자금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외국인도 지금 믿을 수 없는 시장이고요. 원래부터 외국인이 믿을 수가 없어요. 걔네들은 손해보는 짓 안 하거든요. 그리고 저기 금융투자 있잖아요. 증권사라든가 투신사, 투신운용 자문사 거기도 믿으면 안 돼요. 거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예요. 펀드 들어오면 사고 펀드 환불 나가면 팔고 하는 게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예요. 그러니까 기대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연기금이거든요. 근데 연기금은 뭐 2천억 팔았으니요. 계속 뭐 한도 때문에 계속 파는 것 같은데 나쁜 애들입니다. 결론은. 원래 5% 한도였는데 삼성 SDI가 얘는 결국 한번 가네요. 다 왔다 싶었는데 이걸 돌파해서 올라가네요. 오, 일로 와가지고 직전 고점 왔으면 이 정도면 다 했다 했더니 이걸 치고 올라가 버리는군요. 오늘은. 그럼 삼성 SDI가 먼저 직전 고점 81만 8천원을 상향 돌파해서 올라갑니까? 일단 일단 요 정도? 75만원? 너무 쓰겠죠? 1차 저항은 여기서 75만원에서 한 받을 것 같긴 해요. 이거 봐서는 뭐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쵸? 모비브이도 지금 이거 봐서 가겠다 그러고. 근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 얘 혼자만 가는 게? 오늘 전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모두 다 이런 모양새가 나왔어야 되는데 혼자만 가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물론 SDI 갖고 계신 분들은 괜찮겠으나 또 올라갔을 때 못 팔면 또 올라갔다 내려가면 또 허망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고가에 잡으신 분들은 그 향후 미련 버리시고 자기 번전 오면 털어도 되고요. 아니면 5일선 추세 보다가 5일선 깨지 않으면 갖고 있다가 5일선 깰 것 같을 때 팔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번전만 와봐라 그랬다 번전 오면 사람 마음이 또 변하거든요. 안 변해야 되는데 변해서 문제거든요. 셀트리온 이 종목 공매도 종목이죠. 오늘도 이 추세대 지금 살짝 걸렸나요? 하여간 요 타짜들이 공매도 했잖아요. 공매도도 언제 또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전혀 보도가 안 나오니까 각가지 공시라든가 각가지 아마 설을 퍼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큰 변화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좋은데 모비스는 오늘 크게 반등하지 못했군요. 모비스까지는 누가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오비브이 봐서는 좋지는 않아요. 오비브이 이제 바닥이거든요. 이걸 봐서는 에너지 좀 분산이에요. 현대차는 에너지가 축적인데 반대로 모비스는 좀 분산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비스 갖고 계신 분도 있었죠. 뭐 오비브이가 전체 향방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저점은 높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요 추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저점은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밀리지만 않는다면 네. 언저리까지는 한번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분기초, 월초도 안 돌았는데 내일 위에 누가 삽니까? 외국인이요? 지금 다우도 지금 아슬아슬한데 외국인한테 지금 기대할 게 없고요. 연기금 하는 꼬라지 봐서는 전혀 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해줄 것 같지는 않고요. 기회만 되면 그냥 몇 천원씩 팔아버리고 남들 살 때 찔끔찔끔 2, 300억 사고 누굴 기대할까요? 지금 매수하는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매수는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물타기도 안 됩니다. 빠졌다고 물타기 하면 큰일 납니다. 떨어지는 칼에 손잡는 거예요. 물타기. 언제까지 얼마까지 쉬어갈지 모르는 거거든요. 물론 하루 빠졌다고 제가 이런 말 하니까 또 올라갈 때 해야 하다가 하여간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물타기도 하지 마시고요. 일단 지켜보는 걸로 하시죠. 갖고 있는 거 혹시라도 번영 가까이 오면 물량을 좀 줄여보시고요. 추석 이후를 우리가 기대해 보도록 하자고요. 현금 말하는 게 좋죠. 추석 때 움직이는 주로 따라가야 되니까요. 02, 82 오늘 어저께까지 제가 오늘 올라간다고 그랬다가 오늘 시장이 빠지길래 또 이렇게 또 삐져가지고 구독자분 몇 분 더 나갈까 했더니 오히려 구독자분이 한 2명 더 증가했어요. 저 구독자 이렇게 연연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보면 가끔 보면 그 시황 틀리면 삐져서 나가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자기 종목이 마음에 안 들면. 근데 뭐 연연하진 않아요. 연연하진 않는데 우리 홍춘호 박사 가끔 보면서 웃을까봐 그래요. 웃을까봐. 홍춘호 박사가 작년 5월 달에 만났을 때 한 5만 명 구독자가 있었는데 그 올 초 보니까 10만 명이 넘었었거든요. 지금은 더 많이 넘었었겠죠. 웃겠죠. 그 600명 되고 하루에. 그리고 제가 그 혹시 시황에 대해서 우리 시장에 영향력 전혀 없어요. 여러분도 더 잘 알겠지만 지금 구독하시는 분이 뭐 200명, 300명인데 이 시장에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게다가 제가 매수도 하지 못하게 하는데 시장에 영향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한테 좀 귀에 거슬리는 얘기 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으니까요. 네, 크게 마음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도 이제 얘도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올라갈 걸 기대했는데 21선 얻어맞고 또 빠지는 거 보니까요. 이건 되돌림인 되돌림. 하락했다가 되돌림 주고 빠지는 거 봐서는 확인 사살 끝난 것 같아요. 얘도 올라갈 걸 기대했는데 못 올라가 버리네요. 7대3으로 올라갈 거 봤는데 결국 못 올라가고 제가 보기에는 이탈로 보여집니다. 이탈로. 뭐 추이는 계속 지켜보겠으나 썩 모양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까지 도전했는데도 돌파하지 못하고 올라가 버리네요. 이거 봐서는 썩 느낌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7월 장세가 어떻게 될지요. SK 얘도 오늘 2% 하락했네요. 21선 깼죠. 종합주가 지수가 3,300 페인트가 나면 준 겁니까? 그 다음에 삼성전기 뭐 큰 의미는 없죠. 이 안에 지금 61선을 상향 돌파해야 뭐 의미를 부여하겠죠. 근데 SDI처럼 도전할까요? 하여간 매수는 아닙니다. 지금 물타기도 하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장세 확인될 때까지는 좀 쉬세요. 뭐 시간 많잖아요. 제가 체력이 되는 한 매일매일 특별한 일 없는 한 제가 시황은 하겠습니다. 단 10분을 하더라도 얼마 동안 하더라도 가능하면 매일 시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실력은 없어도 이 성실성 하나만큼은 약속은 잘 지켜요.
요새 제가 아주 건전하게 살잖아요. 5시만 땡 치면 집에 오고요. 예. 하여간 대한항공 얘도 오늘 음선 막대가 너무 커 보이는군요. 올 32,000원까지 갔다가 좀 물량 받았군요. 뭐 큰 의미는 없는데 좀 더 추이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 아직까지는 조정 이렇게 보여집니다. 항공 물류 업종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카카오는 오늘도 한번 얻어맞았죠. 카카오도 한번 얻어맞았죠. 이렇게 한번 얻어맞으면요, 지금 SK이노베이션도 이렇게 오늘 얻어맞았잖아요. 얘는 올라가다 얻어맞았으니까 그나마 괜찮지만 횡보하다 얻어맞은 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번 얻어맞으면 이게 저항선이라고 보는 게 좋아요. 이만한 장대 양선이 나와서 받쳐주지 않는 한, 이만한 거량이 또다시 나오지 않는 한, 당분간은 조정을 좀 이어지겠구나 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동안 잘 갔잖아요. 10만원짜리가 17만원까지 60% 상승했으면 더 욕심내면 안 되죠. 건설주 현대건설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또 일찍 끝내면 저도 일찍 끝내고 뭐 할 게 없어요. 딱히 마음이 좀 허전해 가지고요. 음선 원래 음선이군요. 뭐 그래도 얘는 뭐 손해본 건 없잖아요. 위에서 놀고 있으니까 뭐 싹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좀 더 추이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선 뭐 21선 위에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뭐 괜찮다. 뭐 0.8%, 1% 빠진 거 가지고 우리가 슬퍼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저기 통신 3인방을 보고 오늘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얘 탈락입니까? SK텔레콤? 오늘 1.5%밖에 빠지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음선이 커 보입니까? 31만 5천원, 33만원, 아직 10%도 안 빠진 종목인데 이 61선을 깨면 갖고 있다면 팔아야죠. 61선 깨면 3분의 1은 팔아야죠. 네, 이 61선은 그렇잖아요. 3월 달서부터 지금 쭉 올라왔는데 3개월 이상을 61선 지지받고 움직였는데 아직 10%는 이탈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61선을 깨게 되면 일단 줄이고 봐야죠. 3분의 1의 절반은. 다시 올라가면 다시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KT 얘는 빠지는 것도 아니고 오르는 것도 아니고 31,600원입니까? 34,000원에서 34,000원이 31,000원대 한 10% 정도 빠졌다라고 보는 게 좋겠죠? 아직 10%는 안 빠졌지만 얘도 61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아요. 61선을 버텨주는지 못 버텨주는지 61선 동향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기간 조정이거든요. 가격 조정은 아니거든요. 제가 말하는 건 단기적인 거 말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뭐 다 좋아요. 지금 돈만 있으면 다 걷어두는 게 좋겠죠. 근데 지금 살 지점은 아니란 얘기죠. 뭐 가격적으로는 모르겠으나 시간적으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시간적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두 가지만 잘하면 떼돈 벌죠. 종목 선정 잘하는 거 하고 매매 시점. 그렇지 않겠어요? 종목 선정 잘하면 되는 거고 매매 시점 잘 고르면 돼요.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느냐? 매매 시점이 더 중요한 거죠. 아무리 안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올라갈 때 사가지고 빠지기 전에 팔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일 좋은 건 좋은 종목을 매매 시점 잘 잡는 게 좋은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KT 종목은 좋고요. 얼마까지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매수는 아니다 그 말이죠. 물론 갖고 있는 거는 길게 본다면 무리는 없어 보이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매수 시점은 지금은 아니다. 제가 보는 건 7월달, 8월달 추석 전까지가 어떻게 장세가 움직일 것인지 그게 지금 관건인 거예요. 떼지 않고
뭐 3100, 3200의 위에서만 머물러주면 괜찮죠. 종합주가지수가. 만에 하나 3000 이하로 깨질까봐 그게 이제 불안한 거죠. 3000 깨진다 하더라도 고점 대비 10%밖에 안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다칠까봐 그런 거죠. LG U 플러스 하루 빠졌다고 너무 제가 또 호들갑을 떨죠. 근데 이제 누가 살일자에 분기초 장세까지 팔아버리면 LG U 플러스도 일단은 제가 보기에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단기적으로는 좀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음선이 너무 크고요. 네, 지금 61선, 21선 다 맞물렸다가 지금 끼고 14,000원, 15,000원이잖아요. 16,000원이고 고점 대비 한 1,000원 빠진 거거든요. 고점 대비 1,000원 빠졌어요. 이 61선까지 지켜봐도 좋겠죠. 61선 지지 보고 있다가 만에 하나 61선 깰 것 같으면 좀 줄이는 게 좋겠죠. 일단은 전반적으로 일단 제가 보기엔 손실 난 게 없다면 다 정리는 하지 마시고요. 한 3분의 1의 절반 정도는 좀 현금화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31분이 넘어서고 있어요. 현대 미포조선 하나 더 볼까요? 저도 궁금해요. 이 종목이 어떻게 됐는지. 그냥 0.8% 종합주가 지수보다는 더 많이 빠진 거죠. 근데 지금 잘 버텨주고 있는 거죠. 이러다가 올라갈 줄 알았더니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삼성물산 올라갈 줄 알았더니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얘도 저항선 돌파했으면 쭉쭉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횡보해버리잖아요. 지금 전체 장사가 이런 것 같아요. 빠지지 않는 힘은 있으나 또 상승시킬 힘도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필요한 그런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현대 글로비스 하나 더 보죠. 이게 자꾸 종목이 눈에 띄니까 저도 궁금해져요. 이 종목이 어떻게 됐는지. 현대 글로비스도 조금 모양이 무거워 보이는군요. 오늘 보니까 경력 직원들 모집 공고가 났더라고요. 왜 신입 직원을 안 뽑고 경력 직원을 뽑는지 모르겠어요. 당장 써먹겠다는 얘기겠죠. 경력 직원들은 대부분 신입 직원들은 나름대로 투명한데 이 경력 직원들은 좀 투명성이 신입 직원보다 많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같은 업계에서 근무하다 보면 다 알고 지내지 않겠어요?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현대 글로비스도 오늘 조금 밀린 것 같습니다. 1.44% 많이 밀렸죠. 단기적으로 투자가 무너졌지만 일단 21선을 한번 기대해보고 믿어보고 기다려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줄이고요. 내일 주말 장세니까 내일은 좀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